안녕하세요. 맛집 채비의 주인공 박프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 청군가루, 청군가루, 이 청군가루의 사용법, 그리고 이제 그 효능,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보통 청군가루가 1년 중에 이 가을에 이제 벼가 익기 시작을 하는 추석 지나고 난 후부터 추석 지나고 한 달, 그래서 한 달 반. 그래서 이제 길게 잡아서 2달 잡았을 때, 추석이 보통 보면은 10월 달에 많이 끼죠. 올해는 추석이 참 유난히 빨랐는데, 그래서 보통 10월 달, 11월 달, 요 2달, 벼가 익어가는 이 가을 시즌에 이 청군가루를 사용을 합니다. 자, 청군가루를 보면은 그 낚시점에 가서 보면은 청군가루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한 봉지에 첨가제로 나오죠. 첨가제. 작은 이렇게 요만한 봉지에 첨가제로 이 청군가루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안 써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이 청군가루를 사용을 하냐면은 저수지, 그리고 강, 그리고 댐, 이 세 군데서 사용을 합니다. 강, 저수지, 댐, 이렇게 큰 물, 물이 좀 많은 곳, 저수지도 보통 4만 평 이상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3만 평, 뭐 이런 2만 평, 3만 평 이런 저수지에도 사용을 하지만은 큰 물에 이 메다급 대물 잉어들이 많이 자생을 하기 때문에 큰 잉어가 있는 이 1m 이 메다급 대물들이 있는 잉어가 있는 이 강이나 저수지나 댐, 그리고 이런 곳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느냐, 대물잉어 낚시에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밑밥은 달라져요. 보통 첨가제 요만한 거를, 요 작은 첨가제 한 봉을 한 번에 다 쓰면 안 됩니다. 이 청군가루가 냄새가 엄청 강해요. 냄새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너무 첨가제를 많이 넣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첨가제를 적게, 그래서 이 첨가제 한 봉을 이렇게 3등분을 이렇게 내서 한 번 이렇게 그 어분 한 통, 우리 이렇게 그 낚시할 때 이 떡밥통 있죠? 그 떡밥통에 보통 우리가 떡밥을 갤 때 이것저것 섞어서 한 봉 기준으로 양을 그 정도로 이렇게 맞춰서 개잖아요. 한 봉 기준. 그 한 봉 기준이면 거의 하루 낚시입니다. 그래서 한 봉 기준으로 이렇게 밥을 많이 개는데, 아니면은 이제 반봉 기준으로 해서 한 번 개서 쓰고 또 한 번 개서 또 낚시하고, 그렇게 낚시를 하는데, 여름에는 떡밥이 이게 금방 쉬기 때문에 보통 한 6시간 정도, 그 정도 쓸 거,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쓸 거, 그거만 개서 쓰고 또 개서 또 쓰고, 그렇게 낚시를 하면은 여름에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한 봉 기준으로 이렇게 이것저것 섞어서 낚시를 한다고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신장떡밥, 에코스페셜, 그리고 청군가루. 청군가루는 이 한 봉을 3분의 1만 사용을 합니다. 3분의 1. 청군가루는 한 번에 다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위에 이렇게 지퍼백으로 이렇게 띡띡띡띡 이렇게 닫게 돼 있으니까 3분의 1만 이렇게 조금 덜고 이렇게 닫아서 나중에 낚시 갈 때 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3번 낚시 출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만 사용을 하고 신장 떡밥하고 에코 스페셜은 두 가지는 반반 비율을 사용하면 됩니다. 반반 비율. 이제 어분이 잘 듣는 저수지면은 에코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좋겠죠. 어분이 잘 듣는 저수지면은 에코가 6, 신장이 4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어분이 그렇게 원래 이 유료토로 하던 저수지다 그러면은 6대 4가 맞고요. 그렇지 않고 6대 유료토로 하던 저수지가 아니다, 그냥 강이다, 그냥 강 같은 경우에는 5대 5, 임진강, 한탄강 뭐 이런 식으로, 예, 강이다 그러면은 5대 5. 그리고 댐이다, 댐 역시 강하고 똑같습니다. 5대 5. 유료토 낚시 향어, 잉어, 붕어 뭐 이런 유료토를 운영하는 저수지에서만 이렇게 어분 비율이 조금 더 높게 6대 4 정도 비율로 이렇게 밥을 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밥을 개면은 그리고 이 대물 잉어 낚시를 하실 때 이 떡밥을 말랑말랑하게 달면은 별로 안 좋아요.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물기가 좀 없어갖고 이렇게 만지면 좀 단단해지게, 예, 그 상태로 물기가 모자라는 상태로 그 단단한 상태로 많이 주무르지 말고 이렇게 떡밥통에 있는 걸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한 번, 두 번 꾹 쥐고 바늘을 꽂아서 한 번만 꾹 눌러서 던지면, 그러면 여러 번은 이렇게 주물럭거리면 그게 단단해지는데 돌덩이처럼 아주 단단해집니다. 근데 한 번만 이렇게 꾹 눌러서 던지면은 이게 푸슬푸슬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물을 금방 먹어서 금방 이렇게 바늘에 이렇게 떡밥이 달려 있는 게 들어가면은 금방 여기 싹 이렇게 풀어서 바늘 옆에 있고, 바늘에 달려 있는 거는 작은 게 달려 있게 됩니다. 속에 있는 작은 부분만. 그래서 잉어가 왔을 때 이거를 이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바늘에 이렇게 떡밥이 쌓여 있는 거를 흡입을 싹 하게 됩니다. 흡입을 싹 하게 되면 이 바닥에 있는 떡밥과 바늘에 있는 떡밥이 바늘에 달리는 떡밥은 작은 게 달려 있기 때문에 입안으로 싹 빨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탁 빨려 들을 때 입안으로 싹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찌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대물은 입질이 시원하질 않아요. 대물 입질은 제가 대물들을 여러 번 만나봤는데 이 대물 입질은 깔짝대는 입질이 많습니다. 깔짝대는 입질. 그 피라미들이 이렇게 그 떡밥 뜯어 먹는 것처럼 깔짝깔짝, 예, 그런 입질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수면에 찌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수면에 찌가 나와 있으면은 반마디 정도를 이렇게 싹 끌고 들어갑니다. 반마디 정도가 이렇게 점잖게 싹 끌고 들어가요. 향의 입질처럼. 그렇게 점잖게 한 반마디 정도 싹 끌고 들어갔다가 조금 있다가 또 한 반마디 정도 또 싹 끌고 들어갑니다. 그게 예신이에요, 예신. 자, 대물 잉어는 이 작은 잉어들하고 다르게 예신이 들어오고 본신이 들어옵니다. 예신이 들어올 때 자기가 먼저 이렇게 주위에 떨어져 있는 거를 맛을 봐요. 쪽쪽쪽쪽쪽쪽 이러면서 맛을 봐요. 맛을 보고 그 바늘에 달려있는 작은 그 떡밥을 훅 빨아들입니다. 이 잉어가 빨아들이는 힘은 막 자갈도 막 이만한 자갈도 막 입안으로 막 달려 들어가요.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근데 작은 잉어들은 그렇게 막 흡입을 뭐 이렇게 막 빨아먹는데, 큰 잉어들은 약아요.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애들이 나이를 한 10년 이상 먹다 보니까 많이 약아져요. 그래서 약다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빨아들이질 않고 보통 한 6, 70짜리들은 이렇게 막 빨아들이거든요. 근데 대물들은 그렇게 안 빨아들여요. 벌써 85 이상만 올라가면은
그렇게 안 빨아들입니다. 깔짝깔짝 깔짝깔짝 예신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대물 잉어 낚시에서 무거운 채비는 찌의 반응이 안 나타납니다. 몰라요. 고기가 와서 입질을 하는 걸 모릅니다. 이 대물 낚시에서는 작은 거 뭐 50cm, 60cm, 70cm 요런 한 중간 사이즈 정도 되는 중형급 잉어들은 입질이 시원시원하기 때문에 예, 이 찌의 반응이 쫙쫙 들어옵니다. 근데 대물들은 무거운 채비에서는 찌의 반응이 안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대물 잉어 낚시는 최소한 어느 정도 채비까지는 돼야 되느냐? 자, 수면에 이렇게 찌톱이 여기 이렇게 케미가 달려 있고, 자, 수면에 최소한 2마리 나오는 채비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거보다 무거운 채비는 그 대물들이 입질을 했을 때 이 찌의 반응이 안 나타나요. 우리가 이 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면은 찌를 보고 찌가 움직이는 걸 보고 아, 큰 놈이다, 작은 놈이다, 붕어다, 잉어다, 피라미다, 뭐 이런 걸 이렇게 그 무슨 고기다 그거를 이렇게 감을 잡잖아요. 근데 큰 고기일수록 이 예민합니다. 먹이를 먹을 때 깔짝깔짝 깔짝깔짝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이 예민성이 어느 정도 따라와줘야 됩니다. 너무 무거운 채비는 안 돼요. 그래서 2마리 나오는 채비면 어떻게 되느냐? 물 속에서는 자, 채비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제 보통 이제 무거운 채비를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채비를 약간만 변형을 주면은 아주 찌 올림이 좋고 아주 그런 채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큰 뽕돌, 원뽕돌을 사용하는 무거운 채비를 사용하시는 분을 가정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무거운 뽕돌, 큰 뽕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뽕돌이 이렇게 물에 이렇게 닿았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 뽕돌 밑에 목줄을 조금 길게 잡습니다. 조금 길게 20에서 30으로 길게 목줄을 하나 매가지고 뭐 하나를 매든 2개를 매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하나를 매는 게 입질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를 매고 20cm다 그러면 이 10cm 지점에다가 좁쌀을 하나 물려줍니다. 이렇게 좁쌀을 하나 물려준 상태로 찌를 요 위에 있는 뽕돌, 원뽕돌을 찌가 수평 맞춤이었기 때문에 찌가 무거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요 위에는 원뽕돌을 2마리가 나올 때까지 깎아줍니다. 깎아줘요. 그래서 이거는 무거운 채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채비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채비를 예민한 채비로 바로 그 현장에서 이 목줄 하나 달고 뽕돌만 조금 자름으로써 바로 채비 변환이 되는 가벼운 채비로 변환이 되는 그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뽕돌은 이렇게 깎아줍니다. 이렇게 깎아주면은 얘가 이렇게 한 마디, 이렇게 2마리, 이렇게 캠이 나오고 이렇게 딱 2마리가 이렇게 딱 나오는 채비가 되면은 이제 그만 깎아요. 2마리만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 2마리 나오면은 밑에 있는 이 물속 채비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지금 이 찌 맞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는 찌 기준이 있어요. 찌 기준이 찌가 이렇게 중간에 동그란 거 달린 찌는 안 됩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데 이렇게 동그란 거 달린 찌 있죠? 몸통이 이렇게 갈대처럼 길쭉길쭉한 찌들은 다 되는데 동그란 달린 찌는 제외입니다. 동그란 달린 찌는 이렇게 맞추면 안 돼요. 동그란 달린 찌는 2마리가 나오게 맞추면은 잘 안 가라앉는 수가 있어요. 그 동그란 부력 때문에 그 부력을 엄청 먹어요. 동그란 거 달린 게. 그래서 이 동그란 거 달린 찌는 제외. 네, 이 정통찌 스타일이나
갈대, 부들, 나무 재질로 되어 있다고 해도 모양새가 정통찌 스타일로 생긴 찌, 예, 그런 종류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종류들의 찌를 이 동그란 달린 찌만 빼고 모든 찌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여기 이제 물속 바닥이라 그러면은 이제 큰 뽕돌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목줄이 이렇게 좁쌀 뽕돌이 여기 땅에 닿습니다. 좁쌀 뽕돌 그 작은 거 다른 거 있죠? 작은 좁쌀 뽕돌이 땅에 닿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늘어져서 여기에 바늘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떡밥이 달리게 되는 겁니다. 자, 좁쌀뽕돌 작은 게 달려있기 때문에 찌의 반응은 언제 나타나요? 좁쌀뽕돌이 움직일 때 작은 좁쌀뽕돌이 이 잉어가 요거 먹이를 살짝 당긴다든가, 예, 그럴 때 찌의 반응이 쫙 들어갑니다. 반마디 한마디 쫙쫙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요 채비를 현장에서 바로 바꿔서 맞추면 됩니다. 만약에 이 세 마디가 나온 이 찌톱이 어저께 설명해서 세 마디 나오는 설명을 했는데 세 마디가 나오면은 좁쌀뽕돌도 떠요. 바늘만 땅에 닿습니다. 그리고 네 마디를 내놓게 되면은 이 바늘이 자기 힘으로는 못 내려가요. 자기 힘으로는 떡밥 떡밥 무게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서부터는 위에 부력을 끌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싹 닿다가 떡밥이 풀리면서 천천히 이렇게 한 3마디 정도가 다시 올라옵니다. 떡밥이 완전히 풀리면 한 3마디나 4마디가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상태가 되는 거고. 자, 이제 그 찌가 물 밖에 수면에서 찌 맞힐 때 1마디, 2마디, 3마디, 4마디 그 차이점을 이제 아시겠죠? 지난번 설명에도 설명을 했고 이번 시간에도 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1마디, 2마디, 3마디, 4마디가 물속 상황에서 어떻게 찌가 전개가 되는지, 예,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찌가 놓여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자, 찌가 놓여 있는 상태는 자, 한 마디 수면에 자, 이렇게 수면 마침으로 되어 있는 찌는 이렇게 떡밥을 달아서 이렇게 캐스팅을 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낚싯대를 이렇게 던졌다. 예, 요게 수면 마침입니다. 요게 수면 마침. 이렇게 45도로 뽕돌이 땅에 닿고 줄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예, 이렇게 놓여서 찌가 이렇게 수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 예, 요게 수면 마침입니다. 한마디 마침도 요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 뽕돌이 떨어지는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각도가 살짝 들지죠. 약간 각도가 조금 들집니다. 그래도 뽕돌이 땅에 닿고 이렇게 바닥에 떡밥이 늘어져 있는, 예, 똑같은 채비입니다. 한마디까지. 자, 2마디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수면에 이렇게 2마디가 나왔다. 2마디가 수면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밑에다가 저처럼 이렇게 좁쌀뽕돌을 한 개 달아놓으면은 좁쌀뽕돌만 땅에 닿지만은 좁쌀뽕돌을 안 다룬 상태다. 그러면은 45도에서 안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각도가. 그래서 여기에서 찌가 이렇게 쓰고 뽕돌은 역시 닿습니다. 이렇게. 원뽕돌이 땅에 닿습니다. 근데 이 좁쌀 뽕돌이 달려있으면 원뽕돌이 떠요. 좁쌀이 달려있으면은.
목줄에 좁쌀을 다는 순간 원뽕돌은 뜹니다. 이 두 마디에서는. 그리고 세 마디에서는 이렇게 세 마디가 물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세 마디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일직선상이 됩니다. 찌하고 원줄이 일직선상으로 줄이 섭니다. 일직선상. 그러니까 이 날아가는 거리가 많이 앞으로 당겨지죠. 그래서 일직선상이니까 정확한 수심을 딱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바뀌고 네 마디가 만약에 나왔다. 밖으로 물 밖으로 네 마디가 나왔다. 네 마디가 물 밖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역시 일직선상입니다. 일직선상에서 여기가 바닥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찌가 이렇게 수면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수면으로 이렇게 찌가 나오는데 일직선상에서 바닥에서 떡밥을 달아도 1cm, 2cm는 뜹니다. 이 떡밥 무게로 한 3마디 정도를 끌고 내려가요. 이렇게 3마디 정도를 이렇게 끌고 내려가는데 이 떡밥 무게로 끌고 내려가는데 바닥까지 완전히 도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한 1, 2cm가 뜹니다. 이렇게 살짝 떠 있는 상태예요. 고기가 옆으로 이렇게 싹 옆으로 이렇게 꼬리 지나가서 싹 흔들 때 떡밥이 푹 풀리죠. 이렇게 물살이 살짝 일어나면서 떡밥이 살짝 풀리면서 거기서 냄새가 확 나니까 그거를 확 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찌가 쫙 들어가든가 쫙 올라오든가 둘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반응이 나타나죠. 그래서 아주 예민한 상태, 완전히 컴퓨터 채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층 낚시하고 비슷해요. 중층 낚시. 네 마디에서는 내가 띄우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이 수심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수심을 내가 1m만 주고 싶어. 고기들이 다 떴어. 그럼 1m에다가 맞춰서 가운데도 띄워도 되고, 요 채비를 4마디 채비 가지고는 바닥으로 내릴 수도 있고 띄울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채비에서는 이렇게 있다가 떡밥이 이렇게 풀리면서 위에 떡밥이 작아지는 만큼 찌가 올라옵니다. 천천히. 처음에 이렇게 반마디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 떡밥이 조금 풀리면 또 조금 올라오고 또 떡밥이 조금 풀리면 또 조금 올라오고, 그래서 4마디 정도가 3마디나 4마디 3마디나 4마디가 물 수면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 3마디 올라왔을 때는 아주 바늘에 콩알만한 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 그때 밥을 갈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떡밥이 풀리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갈아주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밥이 풀려서 찌가 올라오면 들어서 밥을 갈아주면 됩니다. 요 채비가 바로 제가 사용하는 맛집 채비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 단계가 있습니다. 낚시 단계가 처음에 초보자분들이 무거운 채비로 시작을 해서 뭐 낚시가게 가도 다 무거운 채비, 어딜 가도 다 무거운 채비, 그러다가 이제 저수지 가서 옆에 낚시하는 사람 보니까 이제 뭐 별 희한한 채비 다 뭐 이런 채비 저런 채비 막 다 쓰죠. 낚시를 1년 2년 다니신 분들은 그런 거 많이 겪을 거예요. 아니 전에 가니까 또 그런 채비를 쓰더니 또 요번에 또 이 사람은 또 이런 채비를 쓰네. 요번에 낚시 가니까 또 이 사람은 또 이런 채비를 쓰네. 예. 그 채비는 자기 취향에 맞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있는 거를 제가 쓰는 채비가 왜 만능 채비냐, 만능 채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만능 채비라는 거는 강, 저수지, 댐, 양어장
유려통 찌를 바꾸지 않고 찌 맞춤 그대로 가서 현장 맞춤을 바로바로 할 수가 있는 채비입니다. 자, 얼마나 편합니까? 보통 이 강에 가서 강에 맞는 찌를 또 바꿔서 또 찌 맞춤을 하든지, 아니면 저수지 가면 또 저수지에 맞춰서 또 찌 맞춤을 하든지, 양어장 가면 또 양어장에 맞는 찌 맞춤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낭비, 그리고 또 그 낚시 준비하는 시간도 까먹는 시간도 많아지고. 자, 만능채비, 제가 쓰는 만능채비는 간단합니다. 처음에 찌를 맞출 때 양어장에다가 맞춰요. 4마리 나오게, 4마리 나오게 양어장용으로 맞춥니다. 자, 요 상태로 강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4마리 나온 상태에서 그 목줄 위에 원줄 쪽에 화장지를 이렇게 또르륵 감아가지고 작은 좁쌀 한 개를 딱 물립니다. 그러면은 4마리 맞춤이 3마리 맞춤으로 바뀝니다. 3마리 맞춤으로 바뀌어요. 3마리 맞춤은 어떻게 되느냐? 바닥에 바늘이 땅에 닿습니다. 바늘이 땅에 닿아요. 떡밥을 다루면. 역시 떡밥이 풀리면 1마리, 2마리가 뜹니다. 근데 떡밥이 달려있는 상황에서는 바닥을 찍습니다. 바닥을 찍어요. 자, 이렇게 바닥을 찍는 채비. 요게 강에서 쓰는 흐르는 물, 강이나 댐, 저수지 수심 좀 깊은데, 요런 데에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만약에 그 낚시하는 자리가 수심이 4m권이다. 수심이 4m가 넘는다. 4m 30, 4m 50 이렇게 수심이 깊다. 그럴 때는 이 밑에 있는 작은 뽕돌을 그 위에 한 사이즈 위에 거를 달아줍니다. 만약에 G6를 처음에 달아서 낚시를 했다. 꼭 가정을 해볼게요. G6면은 G4 정도,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뽕돌을 거기다가 하나를 물려줍니다. 수심이 깊으면은 이 깊은 수심에서는 수압이 달라져요. 그래서 뽕돌 맞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약간 무거운 채비로 이 채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밑에 있는 뽕돌이 움직일 때 찌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바란스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깊은 수심에서는 약간 더 무거운 채비로 전환을 시켜준다. 그래도 바늘은 이 상태로 땅에 닿고 뽕돌은 이렇게 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수심이 깊기 때문에, 수압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능채비다. 그리고 이렇게 강에서 낚시를 하다가 양어장을 왔어요. 양어장을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요 밑에 그 작은 뽕돌 한 개 달린 거를 다시 띱니다. 뽕돌을 다시 떼요. 뽕돌을 다시 띄고 양어장에서 또 낚시를 하면 됩니다. 4마리 맞춤으로. 그래서 만능채비입니다. 채비가 그 장소에 맞는 채비를 이렇게 전환을 하는데 단 10초도 안 걸립니다. 뽕돌 하나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그 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만능채비다. 채비에 변환이 없다. 이 채비 하나로 강이든 저수지든 댐이든 양어장이든 어딜 가도 예민한 채비를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과가 보장이 되죠. 조과. 예민한 채비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조과가 뒤따라옵니다. 오늘은 이 첨분가루 사용법하고 찌맞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긴 시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즐거운 낚시 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맛집 채비 주인공 박프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